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결국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을 한 것으로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억 그 이상의 영화 속 홍콩. 주요 홍콩 영화가 리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영화 속 명소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카약이 호텔 사업에 진출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4월 첫 브랜드 호텔 오픈할 예정입니다. 트립닷컴이 조사한 모바일 앱 통한 열차 좌석 지정 예약 현황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속 있는 국내 여행 이벤트 진행합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봄맞이 언택트 상품 출시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라이브 방송 통해 타임 특가 국내선 항공편 할인 특가 선보였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3월 24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3월 24일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은 코로나19가 상황이 됐든 아니든 아무튼 여행은 하는 사람이 하고 여행은 가는 사람이 가겠죠. 예. 보통 그래요. 우리가 주위에 봐도 그죠. 예. 안 가는 사람은 평생 한번 비행기 안 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여행을 가는 사람은 해외여행도 1년에 두세 번 가는 사람이 대여섯 번 갑니다. 예. 자, 여행을 가는 사람이 가더라라는 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19 이전과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숙박 여행을 어떻게 좀 했나? 당일치기로 갔나? 아니면 하루라도 자고 갔나? 뭐 요런 패턴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주례 여행 행태 계획조사 했습니다. 자, 조사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자, 숙박 여행 추이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숙박 여행 경험률은 각각 69%와 58%로 코로나19 이후 11%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조금 낮아진 거예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건 당연하겠지. 그래서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수치는 12%포인트 정도로 숙박 여행 경험이 이전에 비해 한 6분의 1 정도만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주별로 경험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표가 같이 나가죠.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구와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그 숙박 여행을 한 경험률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 하지만 이제 차차 최저점은 좀 벗어나서 점점 2019년 추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년과 흐름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진자 수의 증감, 거리두기 강화에 영향력이 조금씩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얘기가 아니라 국내 여행, 숙박을 했냐 당일 갔다,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막 나오면 좀 움츠렸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뭐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연말로 갈수록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제약에 대한 이제 피로감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누적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의 여행 경험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대요. 예. 당일 여행 추이도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숙박이 포함되지 않은 당일 여행 경험률은 2020년 같은 경우 평균 23%, 대략 4명 중 1명이 그러니까 조사 시점으로 지난 7일 내에, 그러니까 조사 시점으로 7일 내에 1회 이상 당일치기 여행을 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당일 여행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2019년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당해년도 숙박여행과의 비교만이 가능한데,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지만 당일 여행은 7일 이내의 경험만을 조사해서 확진자 증감이나 거리두기 수준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을 한대요. 그래서 1년이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2주 정도에 당일 여행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10월 셋째 주였대. 그 다음에 10월 넷째 주, 5월 첫째 주가 각각 이렇게 1, 2, 3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겁니다. 10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는 뭐 어린이날도 있었고 작년 얘기입니다만 뭐 1차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반대로 최저점을 찍은 거는 언제냐면 누적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했던 12월 뭐 그 다음에 1차 대유행 시기였던 3월 이렇게 잡히네요. 그러니까 이 여행 추세도 이 확진자가 많이 나면 잠깐 움츠렸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뭐 피로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일정 수준은 특히 국내 여행 같은 경우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여행을 갔던 사람이 또 가는 뭐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당일 여행을 즉각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인데 다만 12월 셋째 주 경험률이 이전 최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당일 여행에서 일정한 수요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인구 사회적 특성별로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경험률을 비교를 했는데 숙박여행 경험률과 뭐 지금 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 뭐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이 있는데 요거 보면 대체적으로 숙박여행을 많이 하는 집단이 당일여행도 많이 하고 그 반대 형상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숙박여행 많이 한 사람이 또 당일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사람 그 다음에 밖으로 그러니까 외출이 막힌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의 배려가 뭐 여행을 좀 촉진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수 가족의 생활 중심이 가정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가사 노동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전업주부는 여행 측면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네요. 여성의 여행률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은 숙박여행을 50대 이상은 당일여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원생 같은 뭐 그런 층 같은 경우는 당일여행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자차 보유율이 낮아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온라인 수업이 이들을 집안에 묶어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마 그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패턴이랑 비슷하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행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어폐가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행을 할 분들은 여행을 하셨다. 근데 안 할 사람들은 안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게 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동안 그 뭐 여행업계 뭐 시위도 하고 재난지원금 막 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데스티네이션 소개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자, 요즘에 그 홍콩 르와르 영화 우리 저 연령대 어린 시절에 그 홍콩 르와르가 아주 그냥 뭐 대유행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걸 엄청 봤지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홍콩 르와르 영화 같은 것들 뭐 주요 이제 뭐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오우상 감독, 왕가희 감독 이런 영화들 있죠. 여러분 뭐 말만 들어도 알만한 뭐 영웅본색, 뭐 아비장전, 뭐 화양연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중경상림 뭐 이런 영화가 이제 리마스터링을 해갖고 전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우리 또 영화 팬들을 또 보게 하잖아요. 또 요런 것 때문에 또 홍콩의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그 영화 속 그러니까 명소들이 또 주목을 또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아마 홍콩 여행을 홍콩 이제 미식도 아주 강점이 있죠. 미식과 함께 이 홍콩 영화 리마스터링한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코로나19 끝나서 홍콩 여행이 가능해지면 여기를 찾아가는 그런 컨셉의 여행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전문적인 상품을 또 우리 여행사들에서 좀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조명을 받고 인기를, 사랑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영웅본색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홍콩 르와르 영화의 대표작이죠. 우리 그 주윤발 그 선생님의 그 아주 이 총 절대 죽지 않는 주윤발 배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이제 나이가 꽤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본인은 막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데 저기 기부 많이 하고, 그래서 아직 이게 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전 세계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그죠? 예. 자, 주윤발 같은 경우가 이제 주윤발 하면 당연히 영웅본색이죠. 그죠? 오삼 감독이 연출한 아주 성냥개비 물고 쌍권 정도 흘고 80년대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국영과 함께 보여주었던 어떤 압도적인 그런 그 몰입감 뭐 이런 것들 보여준 그 영웅본색. 그 영웅본색은 이제 당년전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사실 뭐 영화 이상으로 사랑을 받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영화 시작할 때 보시면은 낭만적인 갱스터 주윤발 등장하는 그 뒤로 보이는 게 있어요. 황후상 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식민지 시절 빅토리아 여왕 동상이 있어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 동상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징발됐다가 종전된 후에 다시 홍콩으로 반환돼서 현재 빅토리아 공원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중심가인 센트럴에 빅토리아 후기 시대 정치를 담은 건물들과 초고층 빌딩들 사이에 조용한 광장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홍콩의 여행의 새로운 좀 명소, 쉼터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영웅본색만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장국영 하면 또 그 슬픈 눈빛을 가진 우리도 특히 장국영은 이제 여성 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비정정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장국영의 그 살아있는 어떤 애절한 눈빛 뭐 이것 때문에 아주 여성 팬들한테 인기를 많았고, 뭐 장국영 같은 경우는 러닝 셔츠 같은 거 트렁크 팬티만 입고 대충 춤춰도 대충 뭐 이렇게 해도 자세 나오는 그런 그 배우였죠. 안타깝게 이제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에겐 굉장히 아련한 추억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비정전 같은 경우 그 영화에서 나오는 홍콩의 명소는요, 이제 장국영, 그 다음에 장하구, 유가령이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이면서도 그 포스터 속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퀸즈 카페, 카페인데 퀸즈 카페, 여기 이제 영화 속 그 장소는 이제 사라는 졌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 템플 야시장 근처와 미도 카페에서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직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렇게 뭐 기타 등등 또 있어요. 뭐 그다음에 그 약간 조금 그 수위가 조금 높은 작품이죠. 양가위 감독의 대표작 페르소나. 양가위 감독의 대표적인 페르소나. 아비정전의 마지막 단 3분 남짓한 등장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양조위의 작품이죠. 양조위가 출연하는 색계. 요거는 조금 야하긴 한데 아무튼 이 영상미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영상미. 저도 예전에 한번 보고,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최근에 한 2달 전인가 한번 요거를 한번 다시 봤는데 아주 그 미장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영화 미장센이라는 거 아시죠? 영화 한 장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무대, 그러니까 배경, 뭐 소품, 등장 인물, 의상,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장센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하나의 미술 작품 이상의 그 조명 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미장센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주요 예전 르와르 영화, 한때 히트쳤던 그런 르와르 영화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 대상으로 리마스터링해서 개봉을 합니다. 그런 영화들 보시고 홍콩의 명소들 또 상품으로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행 플랫폼이죠. 카약이 호텔 시장 공략합니다. 카약은 오는 4월에 자사의 첫 번째 브랜드 호텔
카약 마이애미 비치를 미국 마이애미에서 오픈한다고 하네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호텔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카약 마이애미 비치는요, 카약이 선보이는 첫 번째 브랜드 호텔로 부티크 호텔 특유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첨단 기술의 편의성을 융합한 색다른 숙박 경험을 제안합니다. 투숙객들은요,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호텔 내 다양한 서비스 비대면 이용하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체크인, 체크아웃 가능하고 룸키 없어도 객실을 드나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직원 호출, 객실 관리 및 정비, 부대시설 예약, 안내사항들 모두 앱에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커넥티드 TV, 마샬사의 스피커 등 첨단 가전기기 갖춰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겠네. 그죠? 자, 이를 위해 카약은 수억 건에 달하는 자사의 여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브랜드 매니징 기업인 라이프 하우스와 기술 협력해서 모든 과정 시스템 구축했다고 하네요. 카약 마이애미 비치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카약에서 운영하는 첫 번째 호텔인데 그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호텔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사업성이 없다면 뛰어들지 않았겠지. 근데 무슨 생각이 아무튼 있으니까 뛰어들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글로벌 OTA가 또 이런 식으로 사업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카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냐 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에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자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어제 그 비상대책 그 협의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고 왔는데 관련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확정이 됐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뉴스로 좀 전달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이낙연 당대표도 이제 우리 여행업계 이런 실상들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담회 통해서 많이 알았고 어쨌든 최대한 여행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